방위사업청이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유도탄과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방어 유도탄 해군의 최초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히자 국내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은 13일 한국 정부가 K3 양산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해연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의 영어 머릿글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1일 정용두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2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최초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방사청은 오는 4분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에 착수해 2021년부터 해군 함정에 순차로 탑재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7,500억 원이 투입된다. 해군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사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대나무 도탄 방어 유도탄 라이엔 116을 대체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미사일 전문 생산업체인 라이지넥스1과 하나 디펜스가 참여해 7년 만에 개발했다. 해군 개발에는 16만 17억 원이 투입됐다. 대공은 해군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학의 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고 필요시 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무기체계 대비 방어 능력이 향상된 대공 유도 무기로 평가된다. 길이 30.85.8m인 기존 램보다 길고 최대 사거리도 20km로 9km인 램보다 길다. 마하 2의 속도 이상으로 날아오는 적의 대함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당 10억여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다. 열추적 미사일인 램과 달리 초고주파 탐색기와 적외선 영상 탐색기 등 이중 탐색기를 적용해 전천후 운용이 가능하다. 여러 개의 위협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는 레이더를 갖추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게 특징이다. 이 유도탄은 미국의 한국형 구축함과 이지스함 등 구축함과 독도급 수송함 마라도안 등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4발이 수납되는 발사관 4개가 설치되는 만큼 16발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유도탄이 양산되면 미국 레이시온이 기존 무기를 대체해 외화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해군 개별 함정의 근접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함정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부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게 될 미 차세대 잠수함. 미 해군은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원자력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 원자력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까지 3종류의 잠수함을 운용합니다. 미 해군은 현재 14척의 오하이오급 SLSBN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SSBN은 24발의 트라이던트2F리 앱을 탑재하고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냉전 시기부터 24발의 FB 앱을 탑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4척의 오하이오급 SLSN 중에서 8척은 워싱턴 주벤거 해군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6척은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 해군은 현재까지 핵업체 전력의 중추로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략 2030년 즈음이면 오하이오급 잠수함 중 그나마 가장 짧은 연식의 함정은 31년 최고령은 무려 50년의 설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또한 12척의 오하이오급 SSBN에서 첫 번째인 SSMN 730 제닛 잭슨은 40년의 운용 수명이 끝나는 2017년에 운용을 멈추고 퇴역하며 나머지 13척도 매년 한 척씩 운용 수명이 끝나면서 퇴역하게 됩니다. 마지막 14번째 오하이오급 SSMEN 740선 루이지애나는 2030년에 운용 수명이 끝납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해양대국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해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현재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대군은 구축함 24척, 유도탄 호위함 49척, 경량 호위함 9척, 상륙함 56척, 미사일 등 100여 척 해양 순처럼 수백 척 디젤 잠수함 61척과 핵잠수함 로에서 8척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 해군은 이전부터 오하이오급 SSBN 10척이 모두 퇴역하기 전에 차세대 잠수함을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차세대 원자력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과 북한 때문인지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016년 3월 미 해군은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사를 주계약자로 선정하였고 2016년 7월 28일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의 조도함은 SLSBN 826 컬럼비아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1일에 미 국방부는 GDB사와 50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미 해군의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컬럼비아급은 몇 가지 주요 설계 기능으로서 기존의 오하이오급 설계를 사용하는데 선체는 기존의 오하이오급과 동일한 560pt의 선체 전장을 지니지만 선체 전복은 기존 41pt와 6급보다 커진 43로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속력은 20ktx 이상 신도 최대 800m 이상 운용 수명 41년 트라이던트 D5 발사를 위한 미사일 발사관 16개 마크 48 어뢰가 탑재됩니다. 참고로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은 사거리 12,000km 이상이며 각각 8에서 12개의 독립목표 재돌입 탄두를 적재하고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1,000배 이상입니다. 추진 체계는 골프급 버지니아급을 건조하면서 획득한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프로펠러 둘레의 라운드를 설치하는 혁신의 추진기인 펌프제트 추진기를 사용하며 슈라운드 및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며 스크린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수중 소음과 캐비테이션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컬럼비아급은 오하이오급과 버지니아급의 구성 요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최소화시켰으며 여러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중기 수명 해결료 재급을 해야 되는 오하이오급의 설계와 달리 컬럼비아급은 전체적인 함의 수명과 동등한 수준의 고농축 해결료를 탑재하는 덕분에 기존 오하이오급은 원자로 핵심 부분의 수명 도중에 연료 교체가 필요했지만 컬럼비아급은 40년이라는 운용기간 동안 중기 해결료 제거비 및 오버를 안 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현재 14척의 오하이오급이 맡고 있는 임무를 컬럼비아급 12척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마무리 중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미국의 해군력을 추격하지만 미국은 차세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와 원자력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 컬럼비아를 개발하는 등 대적 불가라는 단어를 다시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3.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대표 무기. 러시아군이 아무리 과거 소련군에 비해 전력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핵무기가와 기갑 장비를 보유하였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냉전 시절에 러시아군의 무기들은 정말 어마어마했으며 아직까지도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대표 무기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절반을 소멸시킬 타이푼급 잠수함. 사상 최대의 잠수함인 타이푼 T급은 냉전 시절 나토에서 태풍과 같은 위력과 규모를 가졌다고 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어를 뜻하는 바꿀라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잠수함은 러시아의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입니다. 1981년 처음 등장하였는데 미국의 Y급 잠수함에 비해 2배가 넘는 배수량과 독특한 형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타이푼급이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크게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소련의 기술력 부족으로 타이푼급에 탑재할 39 SL빔 소형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즉 탑재할 미사일 크기에 맞춰서 잠수함을 건조하다 보니 그렇게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수상 배수량은 1만 8천에서 1만 3천여 톤, 수중 배수량은 2만 6천에서 4만여 톤, 길이 172.5m, 폭 24.6m로 다른 잠수함에 비해 폭이 넓은 것도 특징입니다. 보통 잠수함은 원통형의 압력 선체 1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타이푼급은 직경팔의 압력 선체 2개를 나란히 배열한 뒤 이 외부를 1.2m의 간격을 두고 외부 선체가 둘러싸고 있어 폭이 매우 넓습니다. 폭이 넓은 경우 적의 어뢰 공격 등 충격을 흡수해 잘 견딜 수 있고 두꺼운 북극 얼음을 깨고 부상해 전략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푼급은 두께 3m의 얼음을 깨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웬만한 어뢰 1에서 2발 맞아서는 격침되지 않습니다. 타이푼급의 주력 무기는 S-20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20기이며 이 미사일은 길이 16m, 직경 2.53노, 최대 사정거리는 8,300km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한 발당 100킬로톤의 위력을 갖는 핵탄두 10개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이푼급 한 척은 이런 미사일 20기를 갖고 있으므로 100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는 핵탄두를 200개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배 한 척으로 지구의 절반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불가는 바다의 100m 크루저 킬러급 순양전함 러시아의 원자력 미사일 순양함으로 1960년대 건조된 미국의 롱비치급이나 베인브리지와 같은 원자력 순양함의 영향을 받아 건조되었습니다. 총 5척 취업 예정이었으나 소련의 붕괴로 내전만으로 계획이 중단되었고 4번함 퓨테르벨리기만이 유일하게 기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척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러시아 경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2020년 재취업을 목표로 개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키로프급의 가장 큰 특징은 그야말로 막강한 화력으로 오스카급 순항 미사일 원잠에도 탑재된 P-700, 그러니까 초음속 대항 미사일 3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본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50km에 이르러 위성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유도하며 자체 데이터 링크를 통해 통신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이 함대 방공망을 돌파함은 물론 속도가 마하 1월 5일에 전체 중량 7톤 탄두 중량 750회이나 되는 대한미사일입니다. 대한미사일만이 아니라 대공미사일도 장거리 용인 S-300F와 6발 단거리용 오디세이 마마흔발 혹은 토르 192발 근접 방어 시스템 카시탄에 장착된 자체 단거리 대공미사일 144발 등 최대 200발이 넘는 엄청난 양의 미사일에 30mm 기관포 8문 혹은 12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대잠 순양함에서 출발했던 만큼 대장 체계도 수준급으로 대잠 헬기를 3대나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대장 폭뢰발 사기에 배치한 미사일도 장착하였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종말급 구축함이 있지만 키로프급은 핵추진 14,000톤이라는 플랫폼 덕분에 세계 최강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 항공모함 155 수송기, 바닷속에 타이푼급 잠수함이 있다면 하늘에는 2만25가 있습니다. 언니 125는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대의 항공기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1980년대 구소련의 우주 왕복선 불안을 수송하기 위해 한 대만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 최대의 수송기였던 AN-124를 토대로
엔진 2발을 추가하면서 날개폭을 15m, 동체 길이를 7m가량 늘렸습니다. 길이는 83m, 날개폭 88.4m, 높이 18.1m, 이륙 중량은 640톤이며 이런 엄청난 크기의 중량을 버티기 위해 랜딩 기어는 7개나 됩니다. 또한 언225는 250톤의 대단한 최대 수송량을 가지고 있어서 대량의 물자를 한 번에 수송하는 것은 기본이고, 항공운송이 까다로운 기관차 등의 중장비를 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름칠에서 10m, 길이 70m의 대형 화물도 탑재할 수 있으며 탑재 중량은 250톤에 달해 미국에서 가장 큰 수송기의 2배에 이릅니다.